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在日ラジオパケスト系放送局第84回目の放送を始めたいと思います。第1部は日本のメディアが伝えない週刊韓国ニュース。このプログラムは在日ラジオパケスト系放送局と日本のメディアが伝えない週刊韓国ニュースのコラボレーションで今週もお届けいたします。はい、何週ぶりですかね。はい、本日も、シャラミ西田さんがお越しになっています。は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スタジオでやるのは、補欠選挙の4月7日の補欠選挙の前以来ですね。いや、久しぶりですね。はい。先週は何のイベントに参加されたんですか？朝鮮学校の集まりの方たちのイベントで、どうしてもやっぱりほらコロナの状況どうなるか分からなかったから、会っておきたいなっていう人たちがたくさんいたんですよね。そうですか。はい。それでコロナでね、今週は都内でも何でしたっけ、お酒全面禁止でしたっけ、確か飲食店私、都内の人間じゃないから分かんないんですよね。でもかなりもう厳しい、非常事態宣言、解除して1ヶ月でまた出すっていうね、もう何の政策もない感じですよね。増えれば非常事態宣言出す、減れば解除するって。私、今でもそのオリンピックやるとか言ってんの私にその感覚を信じられないんですよね。もうブラックジョークじゃないですか。本当、もうブラックジョーク、この状態でできないでしょ、どう考えたって。選手も日本人が半分以上とかじゃないですか、メダル取りばっかり。そうだから本当に日本人のためのオリンピックになる可能性はありますよね。だからそれで観客はもう日本人しか確実にね、日本国内に住んでる人しか観客はもう行けないので、はい。なんかもうすごい、あと90日ですか？はい、3ヶ月ですよ。だから今から3ヶ月前に何してたかってことを考えたらよくわかるんですよ。今から3ヶ月前って1月の24日でしょ。で、そのことを考えたら3ヶ月後にコロナが収まってるなんてことがね、あり得るわけないんですよね。だって、ワクチンを、やって一応集団免疫を作るって言ってましたよね。だからそれ今 1% できてないでしょ。はい。で一応高齢者とかは6月までというふうには言ってて、自分もその医療関係、高齢者関係で働いていて、利用者さんは前半期のうちになんとかってなりますけどね。でも高齢者だけ打ったって集団免疫になりませんから。本当にだから日本でオリンピックやりたいんだったら、IOC もね、ちょっと日本が優先的にそのワクチンね、供給してあげてって言ったと思いますよ。そんな雰囲気世界中どこにもないってことですよね。なんか本当の時代の転換期、世紀のなんか一つの時代の転換期を迎えたような感じがします。韓国の一応コロナの状況を言っとくと、一時200人台、1日200人台まで減った感染者がじわじわ確実に増えているという状況で、今週は700人台に突入してますね。世界中でもずっと感染者数が過去最大をここのところ記録してるんですけど、韓国で特筆するべきところは重症者数がすごい減ってるんですよね。死亡者数も減ってて病院の空きはまだあると。でその理由は毎週必ず高齢者施設では PCR 検査を職員、利用者ともにやってるんですよね。でその影響だと思います。ワクチンの接種状況は韓国も日本とあまり変わらないですね。どうなるんでしょうかね。とにかくじゃあ、ニュースに行きましょうか。そうですね。じゃあメニューに行きます。日本に関連した話で大きなことは、この放射能汚染水、福島原発事故のこの海洋放出、処理水放出ですね、日本の言い方は。で韓国の言い方では汚染水投棄ですね。でこの放射能問題は本当に韓国の報道を見て、日本人にとってやっぱり何か
正しいのかと、事実を知るという典型的な問題は放射能問題だと思います。はい。で慰安婦裁判もこの日本との関係が深いことですけども、自分としてやっぱり今回のニュースで伝えたいのは、この与党の大敗で韓国のメディアで、この一縮が始まって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ですね。で、それに対するメディアバウチャー制の代案という提案、それからこのメディアの一縮ということで、日本でも散々報道されましたこのチョ・グクチ氏の奥さんの裁判なんですけども、これ無罪を示す新証言が今続出してるんですよね。そうですね。でも韓国でも全く報道されないという状況。はい。ひどい話ですよね。ここら辺をね、今日は主に伝えたいなと思ってますね。はい、わかりました。はい。では早速いきましょうか。そうですね。はい。で、これ日本の報道と比べてこの原発問題についてはどうかということを判断していただきたい。韓国の原発、汚染水投棄の報道ですね。まず4月12日の MBC です。はい。はい。 일본 정부가 끝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로 이르면 내일 결정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례적으로 총리 관저 앞과 국회 등 여기저기에서 강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곳은 도쿄에 있는 일본 총리 관저 앞입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이 임박한 오늘 10개가 넘는 환경시민단체 연 200여 명이 합동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센수이 나가스나 우미오 요고스나 시민들은 탱크를 늘려 장기 보관할 수 있는데도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전 세계인을 피폭자로 만들게 된다고 비난했습니다. 후쿠시마의 한 농민은 방사능에 오염된 소 모형을 트럭에 싣고 왔습니다. 원전 사고 후 10년째 피난 생활 중인 또 다른 후쿠시마 주민은 후쿠시마 부흥을 내세워온 정부가 거꾸로 부흥을 방해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난한 국가, さらに가난을増やすという、これは暴挙です。国民に対するテロリストですよ。さっさとやめろ。 환경단체들은 전 세계 88개국 6만 4천여 명의 반대 서명을 모아 경제 산업성에 전달했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この今回の安倍政権からつながる菅政権の判断というものは民意もそして私たち一人一人が安心して生きる権利も奪っている。 후쿠시마현 국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皆さん力を合わせてこの汚染水の放出をなんとか止めましょう。海洋放出だけを急いで決める必要はないんです。それだけの時間があればトリチウムはもっと減衰していくわけですから新たな道も決まります。 하지만 스가 총리는 다시 한번 방류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これまでの議論を踏まえた上で近日中にその方針を決定したいと思っています。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는 약 125만 톤. 이르면 내일 일본 정부는 관계 강요 회의를 열고 해양 방류를 결정합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はいどうぞ。はい。インタビューで出てきた人たちは、この日本でこの原発反対だとか、この放射能から人々を守ろうっていう活動をしているもう代表的な人たちなんですけども、自分も知ってる人たち何人かいるんですけども、多分日本のテレビでこの人たち登場したことないと思うんですよね。韓国のテレビではもうこの MBS でもそうだし、どこでも本当先週ずっと出てきてましたね。そうですか。言ってることもすごく鮮明だし、はい。で、はい。もう一つはそれでこの福島原発事故の汚染水の海洋投棄、日本的に言うと処理水の放出なんですけども、について科学的にほら説明した番組とかって日本ではほとんど見ることなかったと思うんですよね。で韓国ではそういったことでもどういうふうに報道してるかっていうのが次の、JTBC の、4月12日の報道ですね。ちなみに私の友人が茨城に住んでて、今うちのところに働きに来てるんですけど、その友人曰く福島原発で働いてる人、うちらはいつも、捨ててるよって
汚染水いつも捨ててるよって言ってましたって。はいもうまあ、全部は止められないんですよ。だから肝心なやっぱりほら、この原子炉の中を冷やすしかないじゃないですか。で、その冷やした要するに核燃料と接触した水ですよ。これに関してはなるべくやっぱり保管するってことでやってたんですよね。はい、投棄しちゃいけないものもね、4号機の裏かなんかからね、川が流してるんですって。自分ずいぶん捨てたって言ってたらしいですから、現実にはもうすでにやってると。だからもうやってるんですよ、もう、まあそういうことはね、だけど表に出てこないですからね、この中ね。はい。じゃあニュースいきます。지금 우리 정부는 국제해양법 재판으로 가는 걸 검토하고 있는데 실제로 얼마나 걸리고 또 승사는 어느 정도인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국제해양법 전문가입니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최지연 교수가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최지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잠정 조치를 포함해서 제소를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잠정 조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이고 또 본안 소송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각각 얼마나 걸립니까? 일본은 2년 뒤부터 지금 방류하겠다고 했는데요. 예, 일단 지금 말씀하신 거는 유엔 해양법 협약 82년에 체결되고 94년에 발효된 유엔 해양법 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 사안인데요. 기본적으로 일본하고 한국 사이에 우리나라 사이에 해양법 협약상의 분쟁이 발생하면 중재재판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재재판이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3,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이게 처음으로 소송을 하겠다고 우리가 소장을 제시하는 순간부터 중재재판부 중재관들을 또 저희가 구성해야 됩니다. 그게 또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유엔 해양법 협약은 이와 같이 좀 즉시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 같으면 중재재판부 구성을 기다리지 말고 국제해양법 재판소가 잠정 조치를 예외적으로 좀 내릴 수 있는 관할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재판부가 결론을 내리기까지 3, 4년 전까지 국제해양법 재판소가 필요하다면 긴급하다면 잠정 조치를 내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정 조치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신청했을 때 한국하고 일본이 서로 간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앞에서 협의를 할 것이고요. 그때 일본이 정말 2년 뒤에는 우리는 무조건 방류하겠다라고 하면 재판부로서는 뭐 2년 소송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일본이 방류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면 그에 대해서는 잠정 조치를 통해서 일단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방류를 하지 말아라 이런 잠정 조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잠정 조치가 나오기까지는 당장 내일 말씀하십시오. 예, 잠정 조치가 나오기까지는 그러면 얼마나 걸립니까? 잠정 조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뭐 가정을 해보자면 뭐 일본이 계획을 바꿔서 당장이라도 내일 원자력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하루만 해도 잠정 조치 신청을 할 수 있고 재판부는 하루만 해도 결론을 내려줄 수 있는 게 잠정 조치입니다. 네. 그럼 지금 입장에서는 일단 잠정 조치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로서는 만약에 잠정 조치에서 한국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으면 그렇게 되면 일본의 논리를 또 정당화시켜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승사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 충분히 저는 나올 수 있는 우려라고 보고요. 또 저희가 잠정 조치에서 질 수도 있죠. 근데 잠정 조치라는 것이 그 심사 단계에서 본안에 관한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 잠정 조치를 내릴 긴급성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막대한 손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있느냐만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잠정 조치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합하지 않으면 잠정 조치는 내려지지 않고요. 그런데 잠정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본안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리상으로는 잠정 조치 판단은 본안 판단에 어떠한 법적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상당히 어마어마한 양의, 그리고 언제 어느 정도의 양을 배출할지도 모르는 양의 원자력 오염수를 국제 공공재인 해양에 그냥 투기하겠다, 버리겠다라고 하는 사안에서 과연 우리나라한테 불리한, 우리나라가 신청한 사항에 불리한 그런 결론이 나올지는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상당히 우리한테 유리한 잠정 조치가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예, 일단 그러면 잠정 조치는 승산이 있다라는 게 지금 교수님의 생각이신데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사안은 어떻게든
국제해양법 재판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에게 상당히 유리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국제재판이 만능의 도구는 아니지만 이 사건을 우리가 국제 유엔 해양법 협약상의 재판 절차에 가져간다면 첫 번째로는 이 사건의 의미를 완전히 다르게 국제사회에 제시할 수가 있고요. 이전까지는 좀 국제사회에서 많은 그 주목을 받지 못하던 사건이었다면 우리가 국제재판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국제적인 여론도 환기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국제해양에, 국제공공지라고 하시는 해양에 엄청나게 큰 해악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게 국제 여론을 통해서 더욱더 환기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당히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일본은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국제재판이 중요한 게 해당 분쟁을 얼마나 평화적으로 해결하냐인데 일본이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나무인격으로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았다는 것인데 소송이 제기하겠다고 말하는 순간부터는 상당히 협조적인 태도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자기들이 본안에서 질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국가적 개별 이익이 충돌하는 사안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는 국제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대변해서 해양의 환경 보호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고 일본은 개별 국가의 이익만 보호하겠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는 순간부터는 이 사건의 본질이 국가 대 국가의 권익 충돌이 아니라 국제 공동체 전체의 권익과 한 국가의 권익 충돌 문제로 이렇게 변질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얼마나 많은 그 오염량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해양에 미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제시하는 것들이 이 사안의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제해양법 전문가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최주연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はいどうぞ。はい、ちょっと長かったんですけどもね、国際法的に、海洋法的にしっかり報道する番組を日本で見た方いるでしょうかという意味でちょっと見てて長かったけど見ていただいたんですよ。で国際法的に見るとどうなりますかということで、日本の報道はもうアメリカが日本を支持してるから国際法的にも日本が有利なんだみたいな報道しかしないですよね。でも訴えられたらかなり不利にな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な韓国の報道です。でその法的なこういう、法的にしっかり精査する番組も韓国ではこの福島原発事故問題で多いし、で科学的にもかなりやっぱり精査する番組も多いんですよね。で日本でよく言ってる、政府が言ってマスコミが言ってる薄めて捨てるんですよっていう話なんですけども、薄めようか捨てる放射能の総量は変わらないんですよ。もう当たり前なんですけども。あと官房長官が記者会見で中国、台湾、韓国もトリチウムを海洋放出してると言ったんですよね。これって韓国と中国の批判さえすればもう日本政府のやることは何でも正当化できるし国民は騙せるっていう悲しい現実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ですけども決定的な違いがね、この福島原発で出るトリチウムというのはこの原発の核燃料、損傷した核燃料に触れた汚染水なんですよね。で韓国や台湾や中国で出てくるトリチウムっていうのは一応この核燃料のこういう排水管があるんですけども、このパイプと接触した冷却水の水なんですよね。この冷却水の水とこの汚染したこの、核燃料に触れた水って決定的な違いがあるんですよ。ここの辺も日本では報道しないし、でもうこの問題で韓国が反日を煽るというふうに批判する日本のマスコミが多いんですけども、それがね日本国民の利益になるのか、もう当たり前のことでも判断してほしいんですよね。もうバカらしくて話になってないね、放射能を放出することが、放射能汚染水を放出することが日本のためで、それに反対するのは韓国と同じで反日なんでしょうかということをこの問題では思います。じゃあ次いきますよ。次は、自分も驚いたんですけども、
4月の21だったかな、今週の、半ばに、1月の8日にこの慰安婦問題でこの日本政府に賠償しなさいという判決がソウル中央地裁で出たじゃないですか。でそのソウル中央地裁で全く正反対のこの第一審の判決が出たんですよね。これなんで裁判が2つあるかというと、この1月8日の判決っていうのはこの2015年の日韓慰安婦合意の前から、被害者たちが救済を求めて訴えてた裁判なんですよ。で今回、出た判決っていうのはこの2015年のこの日韓慰安婦合意は不当だと、おかしいということで別の被害者たちが訴えた裁判なんですね。これで全く正反対の、判決が出たんですけど、こうどういうふうに韓国で解釈しているかという MBC の報道をまずご覧ください。위안부 피해자 소송 2건을 두고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고 판사들이 바뀌었다고 한 재판부에서 앞선 판사들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법원 담당하는 곽동건 기자에게 몇 가지 질문 더 해보겠습니다. 곽 기자, 먼저 주목해서 짚어볼게요. 1차 소송하고 2차 소송의 그 판결이 거의 붙어서 나란히 나올 예정이었는데 2차 소송은 갑자기 일정이 바뀌어서 오늘 나온 거예요? 네, 앞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던 이 1차 소송 판결이 1월 8일이었고요. 그 바로 다음 주에 2차 판결도 잡혀 있었는데 재판부가 당시에 불과 이틀 전에 판결을 미뤘습니다. 당시 분명한 이유 밝히지 않았고요. 3월에 한번 재판을 추가로 열기는 했는데 이 피해자 주장을 재차 확인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거 좀 이상하다, 석연치 않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결과를 놓고 보면요. 당시 재판부가 이 패소 판결을 준비했다가 바로 직전에 정반대의 승소 판결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자신들의 판단을 점검을 하고 논리를 다질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요, 사실 재판부는 달라도 하나의 법원에서 똑같은 사안을 놓고서 정반대의 판결을 하는 게 사실 납득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런데 사실 판사들은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법원이라도 재판부는 하나하나 완전히 독립된 판단을 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1심에서 다양한 판단들이 나오고 2심 그리고 대법원을 거치면서 정리가 되는 게 이게 정상이다 이런 논리인데 물론 이건 판사들 얘기입니다. 재판부에 따라서 판결이 180도 달라지니까 시민들이 보기에는 당혹스러운 게 사실일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가장 놀란 건 당사자들이겠죠. 오늘 이용수 할머니는 법정을 뛰쳐나간 직후에 울먹이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1차 소송권 같은 경우는 재판부도 같은데 이제 판사들이 바뀌면서 그 판단 내용이 앞선 판단 내용이 훼손이 됐어요. 그리고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놓고 실제 배상하기는 어려워진 거예요. 네. 사실 전임 재판부를 마치 자기 부정이라도 하는 듯한 이 결정문, 법원에서도 이건 좀 이례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배상이 완전히 불가능해진 건 아닙니다. 이 결정은 이 소송 비용에 한정된 거기 때문에 위자료에까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위자료, 그러니까 배상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는 그때그때 또 다른 재판부가 다시 독립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앞서서 승소했던 미쓰비시 중공업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이 강제 집행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2년째 큰 진전이 없습니다. 앞서서 1월 달에 승소한 위안부 피해자들도 앞으로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곽동건 기자 잘 들었습니다. はいどうぞ。はい、今週のこの4月の21日にこの出た原告被害者の敗訴判決というのは本来はこの1月8日にこの被害者側勝利で出た日本に賠償が出た判決の5日後の1月13日に出る予定だったんですよね。これがもう延期されたということで僕もですね多分敗訴の判決を書いててこれを勝利の判決に書き換えて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ました。残念ながら僕の予想は本当外れたんですけども、ただねこの本当残念なのはこの1月8日に出た被害者側勝利日本敗訴の判決こそこれまで救済されなかったこの外国の国家によるこの人道上の罪の被害者の人たちが救済される新しいこの世界的な被害者救済の道を開いたのが1月8日の判決だったんですよね。でこれがひっくり返ったというのかな。
非常に残念で、この日本政府がこの国際法違反だというふうにわめいているこの主権免除というのは、国家はこのね、裁判受けないっていうのは、これ19世紀の原則で、この現在はこの深刻な人権侵害等では適用してはならないというふうに、国際社会も変わってきたし、で、それはもうその流れを決定するっていうのがこの1月8日の判決だったんですよね。その点では非常に残念なんですけども、この今回の判決の中身、僕、詳しく読んだんですけども、かなり難しいです。ていうかもう論理を本当こねくり回してるんで、かなり難しいです。ただ1点だけ言うと、このね、1月8日の、判決では、この日本と韓国はこの慰安婦問題が発生した当時、戦争中ではなかったということを強調してるんですよ。これはなぜかっていうと、このイタリアとドイツとの間で、このイタリアの強制労働の被害者がドイツ政府を訴えたっていうのがあったんですけども、でこれが結局、国家免除、主権免除が適用されて、この被害者側敗訴になるんですよね。この時の論理っていうのは戦争中だったっていう論理なんですよ。もう戦争中はこの主権免除を適用できるって話ですね。これ多分戦争中に戦争中の人権侵害について、いちいちこの裁判を起こされたのも戦争するのにたまらないっていう国際社会の、国際的な大国の論理が勝っちゃったからだと思うんですけども、ただ今回の判決を見ると、一点だけ言うと、この日本が勝ったという判決では、このね、日本と韓国が戦争中ではなかったということについて、判断を避けてるんですよ。で、これだから日本と韓国がもう戦争中であったともなかったとも言ってないんですね。だからこれを、要するに、戦争中であったと、日本と韓国が戦争中であったとか、ゲリラとかがあったというふうに判定したら、この日本の植民地支配がやっぱり不当だったっていうふうに認めるのと同じじゃないですか。っていうのでね、もうかなりそこは避けた判断ですけど、かなり変なね、玉虫色のすごい難しい判決ですね。非常に読むのが難解な。はい。そういった内容です。なんですかね、最初から、無罪ありきだったんでしょう。この裁判官たちが、そういう人たちが担当したんですよね。三権分立なんてもうありえないんですよ。パク・クネ大統領が弾劾された時の大法院長がヤン・スンテっていう大法院長、それは一度捕まって今出てきてますけど、仮釈で出てきてますけど、結局そのラインがまだ残ってますからね。そのラインはもう一方的にそのヤン・スンテ大法院がやってた時の判決を踏襲するんで、もう最初からもう無罪、負けに、慰安婦側の負けを最初から決めてた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ね。ヤン・スンテというのはこのね、一番この大法院判決で、この日本に対する賠償命令を出させないようにっていうふうにやった裁判官なんですよね。でも韓国のこの腐敗のもう象徴するような、司法の腐敗を象徴するような人物なんですけども、今回のことで、他の、検察のことでもそうなんですけども、検察、裁判官、あと財閥、マスコミもそうなんですけども、やっぱこのキャンドル革命という、民主革命があったじゃないですか、4年前に。で、その民主党政権ができても、やっぱ簡単に官僚とか、これまで既得権を持ってた人たちはその既得権を手放すことはないってことなんですよね。でその人たちの既得権をやっぱり何とかして、剥奪するためには、剥奪してやっぱ改革をするためには、本当民主の革命が継続する必要があるっていうのは、すごい今の韓国の状況は物語って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ね。じゃあ次いきますよ。次はですね、マスコミです。その前ですね、4月7日の補欠選挙で当選した、この保守野党国民の力のソウル・プサン市長が大統領府を表敬訪問したんですよね。それは当然のその恒例行事なんですけど、そこでイ・ミョンバク、パク・クネ2人の大統領の恩赦を大統領に要請したというニュースですね。비공개 오찬 자리에선 두 시장의 건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박형준 부산시장은
최고 시민인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수감이 마음 아프다며 사면을 건의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함께 거들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어쨌든 한때는 국민을 대표했던 그 최고 시민들인데 국민 통합 차원에서 저희를 부른 것이니까.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의 수감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동의나 거절은 아니라면서 대통령이 사면권을 절제해 사용해온 만큼 개인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문 대통령에게 노후 아파트 현장을 방문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절박한 재건축을 필요로 하는 현장, 대표적으로 여의도 시범 아파트를 특정해서 꼭 한번 직접 방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문 대통령은 재건축이 쉬워지면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시장만 안정되면 민간 재개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호응하며 더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오찬과 관련해 한 배석자는 두 시장이 내내 예의를 갖추는 등 예상보다 분위기가 좋았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はい、どうぞ。はい。犯罪を犯して収監されている元大統領に対して最高市民というふうに表現したっていうのが、どうなのかなと思うんですけどね。で、一応ね、これに対してその国民の力の若手の議員からも党の決定ではないという、批判めいた声は上がっているんですよ。ただこうやって本性を見せてくれることはいいのかなとは思います。はい、でもう一つはこのアパート問題なんですけども、このオセフンソウル市長が選挙中の公約でこの老朽マンションは民間の再開発をどんどんやっていくんだという政策を出したんですよね。これをやると不動産価格はどんどん上がっていくんですけども、でこのマスコミの在り方を問題にしたくて、それはムン政権に対しては政府が不動産対策に失敗したから住宅価格が高騰してるんだというふうに選挙中散々批判していたメディア、韓国のメディアは今このオセフン市長が誕生してからね、この再開発の期待でこの不動産市場が活性化して、住宅の価格がね上がってね、住宅公共なんだと、住宅で好景気なんだというふうにね報道する記事が非常に多いんですよね。でマスコミって本当にマスコミのことがやっぱり、問題だなということをですね。はい。そうですね。はい。はい。不動産はマスコミが植えてるようなもんですからね。そうですね。でも本当に不動産問題でね、もうやっても問題な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のは、マスコミの持ってるこの住宅、高級住宅かなり多いと思うんですよ。保守メディアが持ってる。あと広告収入の朝鮮日報の広告収入の第1位はこの不動産関係なので、それを本当政府のこの調査の後ちゃんと発表するのも面白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ですよね。マスコミは弾圧だというふうに言うでしょうけどね。はい。はい、じゃあ次のニュースいきましょうか。はい。次のニュースはですね、メディアが萎縮していると。このソウル、プサン両市長で保守派が勝ったということで、このメディアが萎縮して、後半でも取り扱うんですけども、このチョン・ギョンシム教授っていうチョ・グクさんの奥さんですね、はい、奥さんのこの裁判でも決定的な証言がね、このテグの MBC が報道したんですけども、この MBC が全国放送しないっていう問題があるんですよね。そういったことの一つの象徴として、このソウル市長が保守党に代わり、このソウルの、トラフィックですね、TBS だから、ソウル市の交通局ですの、TBS のこのニュース工場というこの人気番組に対してこの圧力をかけてるんですよね。まずそのことについてのニュースを국민의힘 미디어 특위 변호사였던 분이 주도하는 모 단체에서 버스에서 뉴스공장을 틀 경우 버스 기사를 고발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뉴스공장은 그래서 오늘부터 버스를 직접 운행하시는 기사님들 릴레이 인터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임동채 기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장장님. 네, 본인 소개 잠깐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시내버스 272번 운행하는 임동관입니다. 면목동에서 명지대 돌아오는 코스를 운행하고 있고요. 예. 시내버스 운행한 지 10년 정도 됩니다. 뉴스공장은 언제부터 매일 듣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들으셨습니까? 예, 첫 방송부터 들었고요. 공장장 낙검서부터 팬이었어요. 직업이 운전이다 보니 교통방송 95.1 채널 고정으로 듣고 있지요. 예, 오전 근무 때는 승객과 함께 듣고 오후 근무 때는 유튜브를 듣고 나죠. 알겠습니다. 특히 좋아하시는 코너 있으십니까? 예, 뉴스공장에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나오잖아요. 다른 방송이 하지 않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예.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줘서 좋아하고요.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뉴스공장만 들으면 짧은 시간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아요. 예. 특히 혹시 좋아하시는 패널 코너, 예. 최백은 교수님 코너를 좋아하는데 최백은 교수님. 뭐 어려운 경제 뉴스를 시원시원하게 설명해줘서 좋고 정세현 장관님은 북한 정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도 좋고 잘 모르던 북한 문제에 대해 바른 시각을 던져줘서 때문에 기다려지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 운영하시면서 이제 아주 크게 켜놓지는 않으실 테고 이제 예, 뭐 뉴스공장 하는 시간대는 아침 출근 등교 그러니까. 시간이잖아요. 예. 대부분 승객들이 각자 이어폰을 끼고 뭐 있어 크게 반응은 있지 않는데 예. 그래도 간혹 들으면서 웃거나 할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뭐 내가 좋아하는 방송이다 보니 승객들과 한 사람이라도 더 같이 듣고 싶어서 볼륨을 키우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모 시민단체에서 뉴스공장 트는 버스 기사들은 고발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거는 그 내용은 직접 들어보지는 못하고 전해 들었는데 예. 뭐 승객만 인권이 있는 게 아니라 기사도 인권이 있잖아요. 예. 뭐 친절하고 안전하게 서비스하면서 방송 듣는 게 그게 왜 문제가 될까요? 승객들이 불편하지 않다면 앞으로도 승객들과 함께 듣고 싶어요. 뉴스공장 들을 때 내 오전 근무 뭐 낙입니다. 낙. 고발을 한다고 하는데 걱정은 안 되세요? 아니 글쎄 뭐 정년퇴직도 얼마 안 남았고 그걸 고발할까요? 고발해도 뭐 고발할 사람 없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그게 뭐 예. 기자님 감사하고요. 예. 저희가 언제 이 시리즈를 하다가 스튜디오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시대의 반항인, 이 시대의 참 겸손인 뉴스공장 김어준 포에버. 감사합니다. 예. はいどうぞ。はい、もうバスの運転手を告訴すると、ね、この国民の力の、研究機関が言ってるから僕はバスの運転手をインタビューするっていう、まあ、このやっぱりニュース工場のこのアイデアっていうか、この臨機応変さはいいですよね。それにやっぱこうやって応じてくれる人もいるということが、ただ本当ね、この1年ぐらい前だったらこのニュース工場が初めて報道したことを他の局が報道するとか MBC が報道するということもあったし、逆にこの MBC がこの報道したことでこの土地の問題とかで他の局が報道しないことをニュース工場がやっぱ報道するみたいなそういった関係性もあったんですけども、それが今かなりやっぱり大手のメディアが萎縮してるなっていう状況ですよね、全体として。でこのやっぱニュース工場が今後どうなるかってことは、ただお政府が本当に圧力をかけるんだったら韓国市民も黙ってないと思うんですよね、っていう気はします。注目したいと思いますね。はい。わかりました。はい。じゃあ次のニュースいきましょうか。このメディアの問題でこのやっぱり、韓国でも結局メディアをどうするかと。言論改革、メディア改革がやっぱ第一の課題だという声も大きくなってはいるんですよね。でそこで出てきている案というのがメディアバウチャー制というこのメディア改革なんで、まずどういった案かということで、これは、告発ニュースという、進歩派ジャーナリストの、チャンネルから見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한겨레도 경향도 도무지 믿을 만한 언론이 없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언론을 개혁해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경천동 지할 비법이 공개됐다. 비법을 공개한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김승환 의원이다. ABC협회와 조선일보 등의 신문 부수 조작 파문이 불거진 가운데
김 의원이 해법으로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제안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일 SNS를 통해 문체부 조사 결과 ABC협회와 조선일보의 신문부수 조작은 사실로 밝혀졌다고 밝히고 공정한 언론, 국민만을 바라보는 언론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자 변화의 시작점으로 미디어 바우처 제도 추진을 선언했다. 그는 현재 정부와 공공기관은 언론사 등에게 보조금과 공공광고 등의 비용으로 매년 추산 1조 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는 위 예산을 국민인 독자에게 매년 3만 원가량의 쿠폰, 즉 바우처로 제공하고 국민들께서 좋은 정보와 지식을 제공한 언론사나 기사 또는 전문 영역 잡지의 바우처를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현재 민주당 미디어 언론 상생 TF 소속으로 일하고 있는 김 의원의 주장을 정리하면 이렇다. 만 18세 이상 국민 3천만 명에게 연간 3만 원씩 미디어 바우처를 나눠준다. 그러면 국민들은 자신이 구독하고 싶거나 좋은 기사를 후원하는 데 주어진 바우처를 사용하는 것이다. 매년 1조 원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과 공익광고를 정부가 아닌 국민들이 직접 집행하는 셈이다. 국민이 직접 좋은 미디어를 선택하고 좋은 미디어가 국민으로부터 광고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미디어 영향력 평가 지표로서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운영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언론계에 대한 정부나 공공기관의 보조금이나 광고 등 지원은 주로 ABC협회의 신문부수 조사 결과에 따라 산정되었다며 그러나 조선일보의 신문부수 공사가 조작된 것이 밝혀진 만큼 신뢰성이 떨어졌다며 미디어 바우처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온라인 신문 구독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반면 종이신문 구독자는 끝없이 감소하는 상황이라 짚고는 ABC협회의 신문부수 기준으로는 정부 보조금이나 광고가 기성거대 언론사에 편중되는 바 모든 언론이 공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는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이지만 공정한 언론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올바른 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언론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 많은 분들과 미디어 바우처 제도 연구와 도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언론개혁과 관련해 포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디어 바우처 제도는 신문들이 포털 사이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목표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언론학자 및 관계기관들과 협의해서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우리나라 미디어 환경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른 시간 안에 입법을 통해 제도화하겠다고 다짐했다. 향후 기득권 언론과 포털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조만간 법안이 발의되면 언론개혁 차원에서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가 필요할 전망이다. 가장 먼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힘을 보탰다. 최강욱 대표는 김승원 의원의 해당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하고는 국민이 제대로 된 언론에 직접 지원금을 주는 제도의 도입을 적극 찬성하고 지지한다며 동참의 뜻을 명확히 밝혔다. はい、どうぞ。はい。今まで大手のメディア、朝鮮日報とか、ね、そういうところに出していた年間1兆ウォン、1000億円ぐらいのこのお金を廃止して、で国民1人に1人年間3万ウォン、大体3000円ほどのこのメディアバウチャー券を配るんですよね。でこれはほら、メディアに対してだけ使える。どこどこの記事がいいからそこに買いますみたいなバウチャー券ですよね。でこれ国民がこの自分で買いたい記事や支援したいフリージャーナリストにこのクーポン券を使うという制度なんですよ、はい、提案されているのは。でこれは非常にいい制度だと思うんですけども、当然既存のメディアは激しい抵抗をするでしょうね、ただこれ思うんですけども、このメディアバウチャー制を導入してもまだまだ大手のメディアに有利なんですよね、だってほら朝鮮日報とか圧倒的に誰でも知ってるわけじゃないですか。私たちにこのお金くださいねって宣伝できるわけでしょ。で新しいこの進歩派のね、このほらジャーナリストとかって宣伝手段が圧倒的に限られてるんだから、これを導入した上でもまだまだ圧倒的に大手が有利なんですよね。でも大手がね、このね、反対するっていうのは、いわば圧倒的な有利な競争ですら反対。で、独占的特権だけを維持したいっていう論理なんですよね。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ども、これをやっぱ導入するのは、やっぱこのメディアを改革していく第一歩になると思って、ぜひ通してほしい法案ですね。と思います。はい。はい、じゃあ一応前半はこれで終わりですかね。そうですね、ここまでにします。はい。じゃあ一応これで前半は終わりにします。はい。見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